자유한국당의 황교안 대표가 치명적인 과오를 저질렀습니다. 당헌 당규를 위반해서 의원총회의 권한을 침해하였고, 나아가 자신이 정당의 대표인 것을 기화로 국회의 업무에 개입하려고 한 그러한 과오를 범한 것입니다. 이것이 음모였든지 아니면 무지의 소치였든지 어떻든 간에 황교안 대표가 무능한 삼류여서 이러한 일을 벌인 것이고, 이것은 일종의 쿠데타라고 하겠습니다. 만일 자유한국당을 국가라고 한다면 이런 것은 내란 행위라고 해야 하겠죠. 이번에 문제가 된 것은 원내대표와 정책위원회 의장 그 임기와 관련된 일입니다. 먼저 이 두 직책, 두 기구가 무엇인가 그것부터 분명히 해야 하겠습니다. 자유한국당의 당헌 제4장을 보면 원내기구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원내기구의 장에서 원내대표와 정책위원회 의장을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들은 원내기구다,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원내기구라는 것이 무엇인가? 물론 국회에 있는 기구다, 이렇게 쉽게 풀이할 수 있겠지만, 여기에 있는 사람들은 자유한국당의 당원이면서 동시에 국회의원인 이 두 가지 자격을 다 갖춘 그런 사람들의 기구다, 그런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원내 기구에는 황교안 씨는 못 들어간다, 자격 미달이다, 이것이 분명합니다. 국회의원인 사람들의 모임을 의원총회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죠. 여기에 대해서는 정당법이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정당법 제29조 제1항, 정당은 소속 국회의원이 있는 경우에는 의원총회를 가져야 한다. 역시 의원총회에는 황교안 씨는 못 들어갑니다. 자격 미달인 것이죠. 그러면은 이 원내대표, 정책위 의장, 이런 것은 의원총회의 기구다 하는 것을 알 수 있고, 이것 또한 의원총회가 선출한다, 이것 또한 알 수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의 당헌에서 이러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당헌 제62조 제1항, 원내대표는 의원총회에서 선출한다. 당헌 제68조 제3항, 정책위 의장은 의원총회에서 선출한다. 이렇게 명백하게 규정하고 있는 겁니다. 원내대표와 정책위 의장, 여기에 대해서 원내대표 및 정책위원회 의장 선출 규정이라는 당규도 있습니다. 이 당규 제2조는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규정합니다. 그러니까 원내대표 그리고 정책위원회 의장을 선출할 수 있는 선거권, 그 후보로 출마할 수 있는 피선거권, 이것을 함께 규정하고 있는 것이죠.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자유한국당의 당원으로서 국회 교섭단체에 등재된 당 소속 국회의원,
그들에게 선거권이 있고 피선거권이 있다. 이런 규정입니다. 따라서 황교안 씨는 선거권이 없습니다. 피선거권도 없습니다. 이상에서 원내대표 그리고 정책위 의장이라는 것은 원내에, 그러니까 국회에 있는 기구다. 이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국회의원인 자유한국당 당원만 여기에 들어갈 수 있다. 국회의원인 자유한국당 당원 조직인 의원총회가 이들을 선출할 수 있는 선출권을 가지고 있다. 이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번에 문제가 된 것은 원내대표와 정책위 의장의 임기, 그 부분입니다. 이것이 언론에도 많이 나와 있고 한데 국민들이 이해하기에는 좀 복잡한 면이 있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규정을 이야기하면서 당대표가 다른 소리를 하고 있다. 이런 뉴스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국민으로서는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것을 이번에 명백하게 밝혀보기로 합시다. 우선 이 당규, 그러니까 원내대표 및 정책위원회 의장 선출 규정의 제24조 1항 전단에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 두 직책, 두 기구는 선출된 날로부터 1년, 그것이 임기다. 이렇게 규정이 된 것이죠. 그런데 같은 제24조 제1항 후단에서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옵니다. 이것은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지만 이해를 위해서 귀담아 들어보면 좋을 겁니다. 만일 2019년 12월 10일까지 그때가 임기다 이랬을 때 그날이 될 때까지 다음에 이어서 그 자리에 그 일을 맡아서 할 다음 원내대표나 정책위 의장을 선출하지 못했을 때, 그럴 때는 공석이 되겠죠. 12월 10일 이후에는 그것을 막기 위한 것이 이 1항 후단에 들어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럴 때는 새로운 사람을 선출할 때까지 이전의 원내대표와 정책위 의장이 계속할 수 있다. 이것이 임기 연장 규정입니다. 일단은 1항에서의 임기 연장 규정인 것이죠. 그러면 왜 연장합니까? 다음에 할 사람을 선출하지 못해서 연장을 하는 것이죠. 그러면 왜 이렇게 하는 것일까? 그것은 그렇게 하는 것이 효율적이니까 그렇게 하는 겁니다. 이것이 1항입니다. 이것을 황교안 대표 측에서 내세우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선출규정 제24조에는 1항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제3항이 또 있는 것이죠. 제3항은 이렇게 규정을 합니다. 제24조 제1항 전단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제1항 전단은 무엇입니까? 선출한 때로부터 1년이 임기다,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이 부분은 임기가 선출된 날로부터 1년이기는 하지만 이런 뜻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1년이 아닐 수도 있겠구나, 이런 예상을 할 수 있죠. 국회의원의 잔여 임기가 6개월 이내인 때에는 의원총회의 결정에 의하여 임기를 연장할 수 있다. 이것이 이 선출규정 제24조 제3항입니다. 또 왜 이렇게 임기 연장을 할 수 있는가? 앞에서 보았듯이 마찬가지로 선거, 국회의원 선거 6개월 미만인 기간에 다시 이렇게 선출하고 하면은 그 에너지를 낭비하게 되죠. 국회의원 선거에 힘을 다 모아야 할 그런 시기에, 그래서 이렇게 연장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기 때문에
제3항을 둔 것이다.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임기가 다 됐습니다. 2019년 12월 10일이 임기다. 그런 경우에 지금 이 3항을 가지고 본다면 다음 국회의원 선거까지 남은 기간을 계산해 보면 되겠죠. 2020년 4월 15일까지 계산을 해보면 4개월 5일 정도 대략 그렇게 남았습니다. 그러면 바로 제24조 제3항 4항이다. 이번 것이 여기에 적용되는 그런 경우다. 이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이렇게 4개월 5일 정도 남은 6개월 이내에 충분히 들어가는 이런 경우에는 의원총회가 결정을 해서 그 임기를 연장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을 하는 겁니다. 이것은 제1항보다 앞서게 되겠죠. 제1항 전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앞에 그 제한을 해 두었기 때문에 그러면 누가 연기를 결정할 수 있는가? 최고위원회가 아닙니다. 의원총회가 연기 결정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자유한국당의 당규 그 내용입니다. 제24조라고 언론에 나왔던 그 내용입니다. 그런데 황교안 대표가 이번에 쿠데타를 일으켰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이러한 그 당규가 있는 상황에서 또 나경원 원내대표 그리고 이번에 그 정책위 의장 이 입장에서는 6개월이 못 남은 이제 4개월 조금 남은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선출규정 제24조 제3항에 근거해서 이 일을 처리할 수밖에 없겠죠. 나경원 원내대표가 의원총회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습니다. 차기 원내대표 경선에 나설 의원들이 계시기 때문에 12월 4일에 의원총회를 열고 원내대표와 정책위 의장의 재신임 여부를 묻겠습니다. 그러니까 12월 4일 의원총회에서 재신임 여부를 의결을 해서 만일 그렇게 하자 그러면은 2020년 4월 15일까지 대략 임기가 연장이 될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말자 이렇게 결정을 하면은 그러면 그때부터 경선 절차에 들어가게 될 겁니다. 이것이 순리인 것이죠. 그러면은 이럴 때 황교안 대표하고 자유한국당의 최고위원회는 무엇을 할 수 있는가?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12월 4일 의원총회의 결과를 지켜보기만 해야 하는 겁니다. 자신들의 권한 밖의 일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요. 그런데 12월 3일 그러니까 의원총회 하루 전날 청와대 앞 텐트에서 황교안 대표 등은 최고위원 회의를 했습니다. 그러면은 이 최고위원 회의라는 것은 누가 소집하고 누가 의안을 상정하고 만일 이것이 당원 당규를 위반했을 때는 누구 책임인가? 이것 또한 당원 당규 속에 다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소집은 의장인 황교안이 합니다. 최고위원회의 규정 제7조에서 그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의안 상정은 누가 하는가? 당 대표인 황교안이 합니다. 최고위원회의 규정 제5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같은 최고위원회의 규정 제5조 제3항에서는 통지할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안건은 따지면은 위헌 위법한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당헌에 위반되고 당규에 위반되는 이런 안건을 처리하려고 했다면 사전에 통지했어야 하는 겁니다. 어찌 되었든. 그래서 안건은
회의 1일 전까지, 그러니까 12월 2일까지 위원들에게 통보하는 것이 원칙이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최고위원회의 위원은 그럼 누구인가? 당대표 1명, 원내대표 1명, 선출된 위원 4명, 선출된 청년위원 1명, 당대표가 지명한 위원 1명, 정책위원회 의장 1명, 이래서 전체 9명이 됩니다. 여기에 우리는 의문이 있는 것이죠. 원칙을 주장하는 황교안 대표가 이 규정 제5조 제3항에 기초한 통보를 했을까? 또 이때 최고위원 회의를 할 때 단식했던 두 사람은 현장에 회의에 참석했던가? 의견을 물어봤다는 애매한 보도가 있어서 궁금해하는 겁니다. 그 자리에 참석하지 않았다 하면은 그렇게 의견을 물어봐서 내가 물어봤다 하는 그런 말로는 얼버무려서 안 된다 하는 것이죠. 이번에 이 의원총회 하루 전날 갑자기 기습적으로 이렇게 최고위원회의를 해서 의원총회에서 하려고 했던 것을 못하게 만들고 결과를 망가뜨려버린 이것은 최고위원회의가 의원총회 노릇을 했다 하는 그런 위법성이 있습니다. 2019년 12월 3일 박완수 사무총장이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원내대표 및 정책위원회 의장 선출 규정 제24조에 의거해 바로 앞에서 봤던 그것이죠. 나경원 원내대표의 임기는 여기에 정용기 정책위 의장의 임기도 같이 있습니다. 연장하지 않기로 의결한다. 최고회의 의결 사항이다. 이렇게 했다는 것이죠. 이것이 한겨레 신문 12월 3일자 보도 내용입니다. 그는 또 임기 연장 여부는 최고위원회에서 방침을 정한 뒤에 원내대표가 의원총회를 소집해서 재신임을 묻는 절차로 진행해야 한다. 동아일보 12월 3일 보도 내용입니다. 박완수 사무총장이 한 이야기는 자유한국당의 당원 당규에 있지도 않은 허위사실입니다. 이게 무슨 무식한 소리인가? 그렇게 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앞에서 여러분이 그 내용을 직접 듣고 알고 있을 겁니다. 앞에서 이야기하는 최고회의 의결 사항이다 하는 것은 당헌에 있는 명문 규정을 대놓고 허위로 바꿔서 이야기를 한 것이고, 최고위에서 방침을 정한 뒤 원내대표가 의원총회를 소집해서 재신임을 물어야 한다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무식한 이야기다. 규정에 있는 한글도 못 읽고 하는 소리다. 이렇게 보아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황교안 대표까지 여기에 거들고 나섰습니다. 그는 1년 임기가 끝났고 경선 참여자가 나왔으니까 원칙대로 하겠다. 동아일보 12월 3일 보도입니다. 원칙이라니 무슨 원칙을 말하고 있는가? 황교안의 원칙이 주머니 속에 따로 쓰여져 있었다는 이야기인가? 자유한국당의 당헌 당규는 하나밖에 없죠. 그런데 이런 이상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 우리가 뭔가 일이 크게 잘못돼 가고 있다. 이렇게 걱정하는 것은 타당하다. 그런 겁니다. 다시 원내대표 및 정책위원회 의장 선출 규정을 규정 그대로 보기로 합시다. 제24조는 조문 제목이 임기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1항 원내대표 및 정책위 의장의 임기는 선출된 날로부터 1년으로 하되
임기 만료 시까지 새로운 원내대표 및 정책위 의장이 선출되지 못한 경우에는 새로운 원내대표 및 정책위 의장이 선출될 때까지 그 임기를 연장할 수 있다. 앞에서 이미 보았던 내용이고 그 뜻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죠. 그런데 황교안 대표가 경선 참여자가 있으므로 라고 했던 부분이 좀 마음에 걸리기는 합니다. 아마도 제24조 제1항의 새로운 원내대표 및 정책위 의장이 선출되지 못한 경우에는 임기를 그때까지 뽑을 때까지 연장할 수 있다. 이 부분이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6개월 이내면 연장할 수 있다로 아마 혼동을 해버린 것이 아닌가 그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경선 참여자가 있으니까 선출되지 못한 경우가 아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려는 것인가? 그렇게 볼 수 있죠. 그러나 그것은 완전히 잘못된 것이다. 참 큰일이다. 황교안 대표가 그래도 법을 다루는 그런 직종에서 일을 했었다. 그리고 또 집행정부에서도 근무를 했었다. 그런데 어째서 법규 읽는 법을 그렇게 잘못 배웠는가? 아니 이것은 한글도 제대로 못 읽는 그런 상황이 되었는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일단 지금 의문을 표시했던 그런 착오를 일으켰다고 한다면은 황교안 대표의 업무 수행 능력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아야 하는 것이죠. 그러면은 이번 사안에 적용을 할 선출 규정은 무엇인가? 바로 제24조 제3항인 겁니다. 제1항 전단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회의원의 잔여 임기가 6개월 이내인 때에는 의원총회의 결정에 의하여 국회의원 임기 만료 시까지 원내대표 및 정책위 의장의 임기를 연장할 수 있다. 바로 이것이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그러면은 황교안 대표가 제1항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라면 지금 이 규정은 제3항이 아닌가? 이 모든 규정은 시스템이기 때문에 3항은 1항보다 뒤에 오는 것이 아닌가? 여러분이라면 또 이런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좀 이런 작업에 익숙한 사람들이라면 그렇겠죠. 그런데 이번 제24조 제3항은 경우가 다르죠. 가장 처음에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제1항 전단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말은 이하의 조건을 갖출 때에는 제3항은 제1항 앞에 올라가는 그런 규정이다. 이런 뜻이 되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임기를 연장하든 혹은 하지 않든 간에 그 결정권은 의원총회의 권한이라는 겁니다. 느닷없이 최고위원회의가 튀어나와서 이것을 건드릴 수 없는 것이다. 완전히 이상한 그리고 금지된 그런 짓을 했다. 이런 것이죠. 자유한국당의 당헌에서는 의원총회에 대해서 아주 엄중하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당헌 제55조 제1항 의원총회는 의원의 최고 의사결정 기구이다. 제2항 의원총회는 다음의 기능을 가진다. 제1호 원내대표 및 정책위원회 의장의 선출 이렇게 분명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당헌 제54조 제2항은 의원의 지위도 별도로 규정을 합니다. 제2항 당의 모든 기구는 의원의 지위와 권한을 최대한 존중하고 보장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면 의원총회라는 것은 상당히 그 위상이 높은 그런 기구다.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황교안 대표와 최고위원회의는 이번에 자유한국당의 당헌을 위반했습니다. 황교안 대표와 최고위원회의는 자유한국당의 당규를 위반했습니다. 그러면은 황교안 씨가 자유한국당의 당헌에 있어서 어떤 지위인가 이것을 살펴보기로 합시다. 그는 우선 자유한국당의 당원입니다. 그 다음에 그는 자유한국당의 당대표인 것이지요. 당헌 제2장에서 당원에 대해서 규정을 합니다. 제6조 권리 및 의무 제2항 당원은 당헌과 당규가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의 의무를 가진다. 1호 당헌 당규를 지킬 의무. 황교안 당원은 바로 당헌 제6조 제2항을 위반했습니다. 황교안 대표 또한 당헌 및 당규를 모두 위반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당헌 제6조의 2는 제목이 당원 소환제라고 합니다. 제6조의 2 제1항입니다. 당원은 법령 및 당헌 당규, 윤리강령을 위반하거나 당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는 해당 행위를 한 당대표 및 선출직 최고위원을 대상으로 소환을 요구할 수 있다. 따라서 이번에 황교안 대표 및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번 쿠데타를 일으킨 그런 사람들, 거기에 가담한 자들은 쫓겨나야 하는 겁니다. 당헌 제6조의 2에 의해서. 그런데 이러한 쿠데타 이후에 황교안 대표가 여러 가지 행보를 했고 그것 또한 언론에 상세히 보도가 됐습니다. 12월 3일에 그는 원내대표 그리고 정책위 의장에 대해서 1년 임기가 끝났고 경선 참여자가 나왔으니까 원칙대로 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무슨 뜻인가? 이것은 황교안 대표가 당헌 당규를 위반하여 최고위원회의를 소집해서 그 최고위원회의가 의원총회 권한을 행사하도록 만든 겁니다. 그렇게 해서 원내대표하고 정책위 의장을 불신임해 버린 것이죠. 이것은 자기 권한도 아니면서 이상한 짓을 한 것이다. 예를 들자면 법관도 아닌 황교안 씨가 그리고 거기에 같이 모인 사람들이 사형 선고를 내려버린 것이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권한 없이 한 행위는 무효가 될 것이고 권한 없이 권한 행사를 한 것은 유죄가 되겠죠. 12월 4일에는 당대표 및 최고위원 그리고 중진의원 연석회의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황교안 대표의 말입니다. 규정에 대해서는 당 차원에서 검토를 한 것이다. 내가 자의적으로 검토한 것이 아니고 당 차원에서 검토한 것이다. 그것대로 한 것이다. 그게 원칙이라는 말씀이다.
중앙일보 12월 4일 보도 내용입니다. 당 차원에서 한 것이다. 지금 보면은 한사코 변명을 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러나 사람을 죽이고 나서 한사코 변명을 하면 살인이 없었던 것으로 됩니까? 그런 일은 세상 천지에 없습니다. 12월 4일 나경원 원내대표는 의원총회에서 임기 연장 안건을 부의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의원총회가 끝난 뒤 나경원 원내대표를 황교안 대표, 이번 쿠데타를 일으켜서 나경원 원내대표의 목을 친 그 장본인이 찾아갑니다. 그리고 가서 또 변명을 합니다. 이것은 당 최고위원회를 소집하고 법률을 판단해서 나온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다는 것이 동아일보 12월 4일 보도 내용입니다. 지금까지 본 이러한 황교안 대표의 그 행태, 이것은 당 대표인 황교안 씨가 할 소리가 아닌 겁니다. 쟤네들이 했어. 이러면 안 되는 겁니다. 최고위원회가 했어. 회의체가 했어. 이렇게 말을 하는데 황교안 씨, 당신이 사회주의자입니까? 회의체 얘기를 하게. 그리고 확실히 이것은 변명인데 혹시 황교안 씨 현재 꼭두각시인 겁니까? 그리고 당규는 법률이 아닙니다. 그냥 당규인 것이죠. 머리가 완전히 멍청한 것 같이 그렇게 보입니다. 적어도 우리가 알고 있는 황교안이라는 인물은 법률과 명령, 훈령과 규정, 규칙, 정당의 당규 이런 것쯤은 구분할 줄 아는 인간이다. 분명히 그렇죠. 그래서 지금과 같이 당규를 가지고 법률이라고 하는 것은 실수로도 나올 수 없는 그런 이야기인데 그렇게 말을 하고 있고 또 이러한 과오를 저질러 놓고는 또 변명을 녹음기 틀듯이 앞에서 이미 보았죠. 한 번, 두 번, 세 번 기자들이 모인 자리에서 매번 똑같은 이런 변명을 하고 있다. 이것은 분명히 이상 상태다. 그렇게 보입니다. 최고위원회에서 이것을 했다. 이 말을 기자에게 했었죠. 그런데 나경원 원내대표에게 가서 또 같은 말을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중요한 사안에 있어서 황교안 대표는 왜 녹음기가 되고 말았을까? 혹시 머리가 고장이 난 것일까? 적어도 나경원 원내대표 앞에서는 자기가 해친, 자기가 이번에 이런 터무니없는 가해 행위를 한 상대방 앞에서는 좀 말이라도 진정성 있게 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도대체 왜 저 모양인가? 두뇌 손상인가? 두뇌가 반짝반짝하게 살아있는 상태가 아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상한 일이죠. 지난번하고는 다르게 그 이전, 아마도 그 단식 이전 이렇게 봐야 할 텐데 그때보다 그때라고 해서 특별히 똑똑했다 이것은 아닌데 그때하고는 상당히 다르게 두뇌가 작동을 제대로 안 하는 것처럼 보인다. 그렇습니다. 그러니 fMRI라도 찍어보십시오. 연세대 세브란스에 있으니까 거기 권위자가 19대 지금의 그 자유한국당하고 같은 정당 거기 국회의원으로 있었습니다. 언론에서는 이번 단식 이후에 황교안 대표가 아주 강골로 센 모습으로 나오고 있다. 그러면서 절대 황정, 절대 왕정 여기에 왕자를 황자만 바꿨는데 이런 말도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조선일보 12월 5일자 보도를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황교안 대표가 당에서 각종 보고를 받을 때 그 문서를 청와대 보고 양식에 맞춰서 올리도록 하고 있다. 좀 어이가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비공개 회의 때는 내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해봐서 아는데 이 말을 입버릇처럼 달고 있다. 그런 내용의 보도가 나왔습니다. 여기에서 참 답답한 것이 황교안 대표가 3살 아이입니까? 대통령 권한대행 그거 왜 하게 됐는지 생각이나 해보고 이런 소리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황교안 대표가 권한대행 한 것은 바로 우파 정권이 망해서 그래서 하게 된 거 아닙니까? 그거 결코 자랑할 만한 좋은 벼슬이 아닌 겁니다. 남이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면 못 들은 채 하고 있으면 될 그 정도 이야기다 하는 것이죠. 다름 아닌 박근혜 대통령이 본인의 책임이 어떻든 상관없이 사형장에 끌려가게 됐기 때문에 권한대행 시켰던 것이다. 이것을 알아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청와대 보고 양식을 갖다 쓰면서 흐뭇해하는 모양인데 이렇게 이런 짓 하고 황제처럼 독단을 일삼는 것이 결코 강한 사람이 하는 행태는 아닙니다. 하긴 어떤 사람은 강해 보이려고 공군 파일럿 시계를 차고 다니고 그렇게 좀 센 척을 한다고 하죠. 황교안 대표도 그 말을 들었는지 말하자면 자기 키보다 더 큰 그런 괴종 시계를 껴안고 돌아다니고 있는 격이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 진짜 강한 모습을 보여준 사람은 다름 아닌 나경원 원내대표입니다. 그는 12월 4일 의원총회에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 의원총회에서는 임기 연장 여부에 대해서는 묻지 않겠다. 권한과 절차를 둘러싼 여러 가지 의견이 있지만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나경원의 발걸음은 여기서 멈춘다. 정치인으로서 강한 모습은 바로 이런 겁니다. 국민은 이런 소리를 들었을 때는 그가 언젠가는 다시 돌아오기를 바라게 되는 것이죠. 아무튼 이런 강한 결단을 내린 나경원 원내대표를 찾아간 황교안 당대표는 어떤 말을 했는가? 앞으로도 당을 살리는데 힘을 합하자. 이랬다는 겁니다. 황교안 대표는 전투 중에는 지휘관을 바꾸는 것이 아니다라는 이 흔한 말을 모르는 모양입니다. 이번에 당헌 당규를 위반해가면서 바꿨던 것을 보면 그렇죠. 이전에 홍준표 전 대표에게 황교안 씨를 치지 마라 하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때 했던 그 논리가 바로 전투 중에는 지휘관을 바꾸는 게 아니다. 그런 것이었습니다. 여러분도 기억을 하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황교안은 멍청하게도 바로 이 논리를 깨고 나경원을 쳐버린 것이죠. 나경원 원내대표에게 이제 그 자리를 빼앗고 그리고 앞으로도 쭉 원내대표처럼 일해달라.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이것은 홍준표 전 대표에게 물어보면 바로 답을 해줄 겁니다. 다름 아닌 현직과 전직의 차이인 것이죠.
전직은 결코 현직과 같은 힘을 가질 수 없습니다. 황교안 대표 스스로 나경원 원내대표를 전직으로 만들어 놓고 앞으로 많이 도와달라. 그거 되겠습니까? 이제 나경원 원내대표에서 원내대표 자리를 내놓게 된 나경원 의원은 힘이 없습니다. 도와주고 싶어도. 예를 들어서 이런 이야기를 해보기로 합시다. 홍준표 전 대표를 대기업 사장이라고 해두죠. 그는 대선 후보였으니까 정치인으로서의 위상이 제법 상당히 높습니다. 그리고 나경원 원내대표는 중소기업 사장이라고 해두죠. 1년짜리 원내대표 출신은 많지 않습니까? 그래도 나경원 원내대표는 일은 열심히 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이 7,000원짜리 국밥을 파는 황교안 식당에 가는 경우를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홍준표 사장이 가서 7,000원 안 내고 국밥 공짜로 달라 이렇게 요구를 합니다. 그러니까 황교안 씨가 돈을 내고 먹던가 아니면 청소라도 좀 해주던가 그래야 한다고 했고, 홍준표 사장은 흔쾌하게 좋다. 내가 여기 청소 좀 해주지. 그러니까 청소는 백의종군 같은 겁니다. 이렇게 했다고 하면은 우리 국민들은 홍준표 사장이 청소하는 것을 보면서, 대선 후보였던 그가 백의종군 하는 것을 보면서 아, 저 사람은 참 훌륭하다. 이렇게 칭찬을 할 겁니다. 그런데 이제 중소기업 사장인 나경원 씨가 와가지고 7,000원 낼 테니까 국밥 한 그릇 달라 하니까 황교안 씨가 국밥 안 판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밥은 안 주고 여기 청소나 해라. 이렇게 시키는 겁니다. 만일 이 경우에 나경원 씨가 좋다고 하면서 백의종군에서 청소를 하게 되면 사람들이 뭐라고 할 것인가? 분명히 청소 아줌마네 이러겠죠. 그에게 만일 흰 가운이라도 입혀놓으면 미화원 여사님이네 이럴 겁니다. 바로 이렇게 되어버린다. 전직으로 만들어 버려도 그 정치인으로서의 위상의 차이도 있고 그 현직일 때만 일을 잘할 수 있는 사람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 앞으로도 열심히 해라. 이런 말을 하는 황교안 대표는 정신없는 사람이다. 그런 평가를 받는 것이 당연하게 보입니다. 이렇게 찾아가서 겨우 한 5분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데 나경원 원내대표가 답변을 한 것도 보도가 됐습니다. 나머지 현안들의 마무리가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벌써 한 두세 걸음 물러선 것이 보이죠. 만일 이것이 황교안 대표하고 곧 물러나게 될 나경원 원내대표의 대결이었다고 한다면 황교안이 완패한 현장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겠습니다. 이번 쿠데타로 황교안 대표가 자유한국당에 해를 끼친 것 이외에 국회의 업무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 그런 부분을 서두에서 이야기했는데, 이것은 국회법을 찾아보면 54군데나 관련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이것은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황교안 씨는 정치 초보입니다. 그런데 얼마 전까지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정치 초보이지만 정직한 사람이다. 그런데 이제 그 평가를 바꾸겠습니다. 황교안 씨는 정치 초보에다 정직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옛날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동네에 며느리를 들였는데 어느 모로 봐도 잘하는 것이 없고
마음에 드는 구석이 없는 그런 며느리였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시아버지는 무엇인가 칭찬을 해주고 싶어서 이리저리 궁리를 하다가 드디어 하나를 찾아내서 이야기를 합니다. 며느라가 너는 어쩌면 그렇게 발뒤꿈치가 계란처럼 둥글둥글하냐, 이렇게 칭찬을 해주었다고 하죠. 장점이 거의 없는 황교안 대표를 본 김동길 교수도 이런 식으로 칭찬거리를 찾아낸 것이 아닌가 그렇게 보는데, 지난번에 김동길 교수가 한 칭찬이 거짓말 안 하는 사람, 어쩌면 거짓말을 제일 적게 할 사람, 이런 것이었음을 이미 이야기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황교안 씨의 경우에 거짓말을 안 한다 하는 것은 이 장점 없는 며느리의 발뒤꿈치 같은 것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번에는 이것까지 깨어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보니 김동길 교수가 황교안 대표가 단식하던 장소를 다녀와서 동영상을 한 편 올렸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니까 계속 그 황교안 대표를 이제 응원하고 딱하게 생각하고 하면서 간디 이야기를 참으로 많이 했습니다. 간디 하면서 이야기를 했는데, 혹시 이 영상을 황교안 대표가 봤다면 자기를 간디 같은 인물이라고 했다, 이렇게 이해를 했을지 모르겠습니다. 또 여러분 가운데에서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는데, 황교안을 간디 같은 인물이라고 했다고 들었다면 그것은 잘못 들은 겁니다. 김동길 교수는 한국에도 간디 같은 인물이 나와야 한다, 시종일관 이렇게 이야기를 했기 때문입니다. 간디 같은 인물에 대해서 그는 부연 설명도 했습니다. 결국 이런 것이죠. 간디의 그 진실성, 거짓 없음, 그 진정성에 그의 온 국민들, 심지어 적이라고 할 수 있는 대영제국 측, 그쪽까지도 그것을 믿고 존중하고 인정했다, 그런 이야기를 한 겁니다. 진정성의 문제인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황교안과 그 최고위원회의, 일정 그룹의 쿠데타, 여기에 대해서 이 정도 됐으면 여러분이 분명히 뭐가 잘못됐다 하는 것을 이해했을 것으로 압니다. 황교안 씨에 대해서 그가 문재인 씨를 따라한다 하는 이야기를 내가 한두 번 한 적이 있죠. 그런데 보면은 이제는 황교안 씨 자기가 야당 대표 주제에 당규를 법률이라고 부르고 청와대 문서 양식을 쓰고 그리고 대통령 행세를 하는 것처럼 보인다, 벌써부터 이렇게 보입니다. 만일 그가 이번에 그 의원총회의 권한인 원내대표 임기라든지 하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처리를 하면서 당헌 당규를 읽어봤다고 한다면 그 경우에는 황교안 씨의 두뇌 기능이 망가진 것이다, 의학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보아야 할 것이고, 만일 읽어보지도 않고 이런 짓을 저질렀다고 한다면은 그것은 우리 국민들이 지긋지긋해하는 A4 문재인 씨보다 더 심각한 꼭두각시 A4다, 이렇게 보아야 하겠습니다. 결국 문재인스러운 황교안 씨 앞에서 국민들이 실망하게 되겠죠. 그리고 황교안 씨의 그 단식 문제도 그렇습니다. 사실상 실패한 단식을 본인과 그 지지를 하고 있는 사람들은 성공한 단식이라고 착각을 하고 그렇게 과대포장을 하고 있는 것 같이 그렇게 보입니다. 이번 단식을 할 때
국민들이 안타깝게 여겨서 지지를 보낸 그것을 가지고 자기 자신이 모든 사람의 영웅이 됐다, 이렇게 하는 것은 확실히 오판이다. 그것을 밝혀둡니다. 병원에 실려갔든 말았든 그것은, 그런 단식은 실패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난 방송에서 이정현 전 대표하고 비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정현 전 대표도 병원에 실려가면서 흐지부지 끝이 났죠. 그것을 우리 국민들은 실패라고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황교안 대표의 단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실패한 것이죠. 나경원 원내대표 그리고 자기들 눈에 거슬리는 세력을 쳐내고 나서 황교안 대표와 그 무리들은 그 책임을, 특히 황교안 대표는 그 책임을 아랫사람에게, 당에게, 최고위원회의에게 이렇게 미루는 변명성 인터뷰를 했습니다. 이것은 바로 그 인간의 수준을 보여주는 겁니다. 쿠데타를 하더라도 제 목을 걸고 나서서 내가 책임지겠다 하고 나서는 것이 아니고 쟤네들이 했어요, 이러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리더로서 실격입니다. 친황이니 친박이니 친위 세력이니 이런 여러 가지 표현이 나오고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그런 것은 물론 다른 것으로 극복할 여지도 있기는 합니다. 문제는 역량 부족이라고 하는 것은 그 무엇으로도 도리가 없다, 어떻게도 할 수가 없다 하는 것이죠. 이번에 바닥을 보여준 황교안 대표인 겁니다. 황교안 대표 그리고 그를 둘러싸고 있는 그룹들, 나이가 많고 적고를 떠나서 그들은 모두 무식한 삼류에다가 구닥다리들입니다. 황교안 대표와 그의 그룹들은 대선은커녕 총선감도 못 되는 겁니다. 이번 일이 있기 전까지는, 총선까지는 전쟁 중이니까 황교안 대표를 밀어줘야 한다, 오직 그 사람을 앞에 세우고 힘을 모아 싸워야 한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미친 사람을 리더로 둘 수는 없는 것이고 탐욕스럽고 정직하지 않고 심지어 당원 당규를 위반하고 이러한 사람을 두고 간다면 어떻게 국민이 그러한 정당을 지지해 주겠습니까? 그래서 이제는 끝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까지 리걸마인드 연구소였습니다. Guten Abend, gute Nacht, mit Rosen bedeckt, mit Näglein besteckt, schlupf unter die Deck. Morgen früh, wenn Gott will, wirst du wieder geweckt. Morgen früh, wenn Gott will, wirst du wieder geweckt. Guten Abend, gute Nacht, von Englein bewacht, die zeigen im Traum dir Christkindleins Baum. Schlaf nun sehr